저는 신입부터 들어야겠죠? 아, 그렇죠. 네. 시험에서 무서움을 또 한번 경험해 보셔야, 아, 그래야 이게 지나고 나니 봄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하게 엄격하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엄격한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체인지의 이상호입니다. 체력과 인격, 지식을 두루 갖춘 분과 함께하는 체인저스 두 번째 시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강진호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강진호라고 하고요. 체인저스의 게스트로 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야말로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강진호님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은 이 닉네임이 있으세요. 직접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저희가 인스타 아이디 겸 지인들한테 가장 많이 불리고 있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진호잠보라고 별명을 불리고 있습니다. 진호라는 이름을 좀 빨리 발음하게 되면 진호가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잠보라는 표현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단은 포켓몬스터가 한창 유행했을 때 가장 닮은 포켓몬스터 중에 하나가 잠만보여가지고, 닮은 포켓몬이. 네, 좀 이렇게 좀 통통하잖아요. 잠만보를 닮아서 그렇게 불리기도 했고, 제가 예전에 잠깐 아프리카 쪽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인사말이 잠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름이 진호였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진호 안녕이라는 의미로 진호 잠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다 보니까 친숙해져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그냥 진호 잠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명으로 편안하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봉사를 했었던 그 경험에서 온 이름이었네요. 그렇죠. 그거는 아마 저희 둘을 좀 함께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진호잠부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어도 왜 이름이 지어졌는지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부르기만 한 사람들이 확실히 더 많았죠.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으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항공사에 근무 중이고요. 이제 승무원으로 한 8년 정도 근무를 하고 지금 현재는 지상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승무원들의 안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 강사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전에는 항공기 내에서 근무하셨던 객실 승무원이셨고, 맞아요. 네, 네. 지금은 2년 정도 그 직함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저가 객실 훈련원에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교관이라고 봐주시면 훈련 되겠습니다. 교관입니다. 네. 훈련 교관.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너무 다른 직업군일 것 같아요. 승무원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비행기 내에서 근무하는 것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그거를 교육하는 교관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항공기 승무원으로서의 일과와 훈련 교관으로서의 일과가 좀 다를 것 같은데, 각각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무원과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교관 일을 비교했을 때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스케줄 근무냐 아니면 9 to 6 근무냐가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승무원은 스케줄에 맞춰서 비행 업무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좀 불규칙한 네, 불규칙한. 스케줄이다 그게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 월요일에서 금요일 하고 있는 사무직이고요.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있고 승무원의 매력은 아무래도 이제 해외 스테이션에 가게 되면 해외에서 주어진 자유시간 동안 해외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일상처럼 지나게 되는데 대신에 사무직을 하게 되면 매일 똑같은 출근 루트와 그렇게 되는 게 좀 있죠. 그래서 뭐 가장 큰 차이는 스케줄 근무냐 아니냐 지역이 한국이냐 해외냐 이런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승무원을 꿈꾸시는 분들은 당연히 비행기 내에서 근무하는 객실 승무원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교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게 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입사는 승무원으로 했습니다만 또 승무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관의 길이 있더라고요. 물론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물론 하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교관이 된다라는 건 그만큼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매뉴얼 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어야 승무원들한테 안전 혹은 서비스에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후배 양성의 길로도 가는 걸 생각해 보신다면 승무원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길도 있다라는 게 또 다른 즐거움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체육 선생님이 오셨어요, 이 자리에. 네. 근데 선생님들도 선생님마다 특징이 되게 다르잖아요. 네. 어떤 선생님은 재미있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엄격한 선생님이 있고, 되게 다른데, 그러면 강진호님은 혹시 교관인 분들 중에서 어떤 스타일이다라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맞아요. 이제 같은 일을 하지만 또 사람 스타일과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교육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신입 승무원이냐
혹은 이미 근무를 하고 있는 기성 승무원이냐, 혹은 복직을 앞두고 있는 승무원이냐에 따라서 저희의 태도가 엄격하냐, 좀 젠틀하냐, 좀 이렇게 친근하냐,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관 일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맡게 된 분들이 복직 승무원들이었습니다. 복직이라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회사를 잠깐 휴직을 하고 다시 복귀하시는 분들인데요. 주로 회사를 쉬고 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육아휴직, 결혼,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이제 휴직을 약간 하고 나서 회사에 복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제가 처음에 맡게 됐거든요. 그분들은 일단 저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선배님들. 선배님들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오랜만에 회사에 복귀하는 만큼 두려움이 더 큰 감정이거든요. 두려움을 가지시고 회사에 어렵게 복직을 결정하시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막 무섭게 하면은 그분들은 괜히 복직을 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친근하게 친근하게. 친근하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성향 자체가 친근한 것도 있지만 그런 분들 대상으로 친근하면서 두려움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의 기본적인 성향은 좀 이제 웃고 즐겁게 하지만 즐거움 속에서도 뭔가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편안하고 익숙한 회사인데 정작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더 긴장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한 환경인데 나는 뭔가를 많이 잊어버리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강진우님 같은 분이 잘 친근하게 설명해 주시면은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듣고 싶네요. 복직 인수를. 저는 신입부터 들어야겠죠? 그렇죠. 네. 시임에서 무서움을 또 한번 경험해 보셔야, 그래야 이게 지나고 나니 봄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저는 신입으로 나중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네. 엄격하게 웃지 네. 않고 항상 미간에 찌푸리면서 수업 네, 진행하시는 굉장히 걸 엄격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엄격한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또 신입 승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그 네.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분들도 뭐 승무원에 관련돼서 많이 알고 왔지만 행동을 거의 저희가 교정을 많이 시켜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 배우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안전 관련해서는 웃으면서 진행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사람들의 안전, 목숨도 저희가 지켜야 되는 구해줘야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웃으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엄격하고 경건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 사람의 목숨 혹은 뭐 상해 이런 부분들이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엄격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다른 부분에서는 좀 더 친근하고 재미있게 해주실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신입 승무원분들도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년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그동안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사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뭐 당연히 기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뭐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도 있었는데 보람차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제 자신에 대해서 아쉬웠던 모습들도 사실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에피소드 중에 뭐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승객분들 중에서는 간혹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탑승을 하시거든요. 시각 쪽으로나 청각적으로 이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오늘 탑승하는 승객들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브리핑을 진행을 합니다. 그분은 당시에 이제 청각 장애인이셨어요. 근데 저희가 해외 비행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영화나 음악이나 드라마를 시청하실 수도 있잖아요. 항공 그렇죠. 비행기에서.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헤드폰을 서비스를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분의 좌석도 어딘지를 알고 있었고 제가 서비스를 맡은 승무원이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헤드폰을 그분한테 이제 딱 드렸어요.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한테 헤드폰을 드린 상황이에요. 네, 좀 중년의 여성분이셨는데 왜 제가 그게 기억이 많이 남냐면 머릿속으로는 이쯤에서 이제 그분이 계실 텐데 라고 하는데 제 몸이 이제 머리랑 좀 따르는 거죠. 이미 헤드폰을 손으로 잡아서 손님 헤드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딱 봤는데 이제 그분이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잖아요.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왜냐면 그분이 탑승하시자마자 제가 이제 직접 응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쪽지에 글을 적어서 말씀을 드려도 못 들으시는 입장이시다 보니까 좌석은 여기고 뭐 좌석에 관련돼서 이렇게 뭐 사용하시면 되고 도움이 필요하면 저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헤드폰을 딱 드리는 순간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뭔가 그분도 이제 딱 보시더니 다행히 화를 내지 않으시고 되게 웃으시면서 약간의 말은 좀 하실 수 있었어요. 그때 해주셨던 말이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해주시는데 이제 그렇게 괜찮아요가 뭐 승객분들 중에서는 저희 헤드폰 서비스 이렇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저 괜찮아요. 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때 말씀하셨던 그 괜찮아요는 저 헤드폰 괜찮아요. 사용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면서 제 표정이 이제 딱 드러난 거죠. 당황한 표정이 네. 보였을 것 같아요. 아이고 계속 신경을 썼는데 이제 제가 미싱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괜찮다고. 그러니까 너가 실수한 거 안다. 안다. 너 표정을 알고 있다. 보니까 너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미 몇 번이나 그런 경험이 좀 있으셨던 것처럼 그랬을 것 이게 같아요. 뭔가 저를 오히려 안심시켜 주셨다. 그 목소리랑 그 표정, 웃으시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시려고 했던 게 되게 많이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옛날 일이에요. 신입승무원에 가까운 시기였는데 연차가 아직 쌓이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에피소드가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되게 당황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감사했던 기억일 것 같아요. 남의 실수도 이렇게 넘어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씨를 느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었을 텐데, 사실은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불쾌하게 반응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고 오히려 상대방을 다독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았을까.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강진호님 같은 경우에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셔가지고 훨씬 더 죄송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죄송하고 감사함이 같이 공존했던 그때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나라를 굉장히 많이 가보셨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국가가 좀 있을까요? 도시 혹은 국가.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좀 뭔가 미련이 남을 때 좀 아쉬움이 있는 그쵸.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나라는 동남아 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동남아. 음식도 되게 잘 맞고 하는데 만약 내가 내일 비행기를 타고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스위스. 스위스. 취리 취리. 조성이었는데요. 지금까지 8년 동안 근무하면서 한 번 가봤고 한 번 가보셨군요. 정말 유럽에 가면 우리가 눈이 행복해진다. 볼 게 많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자연에 관련돼서 평이 좋은 나라들, 자연 광경 보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스위스. 특히나 취리를 갔을 때 제가 왜 기억이 났냐면 우리나라도 되게 산이 많잖아요. 바다도 그렇죠. 많잖아요. 네. 네, 스위스에서는 산을 봤을 때 그냥 우와 막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드는 게 있어요. 이게 자연이구나 했던 게 자연 그 있습니다. 자체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눈이 되게 즐거웠어요. 눈이 굉장히 즐거웠고 날씨도 뭔가 미세먼지가 하나 없는 맑은 하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눈이 즐겁고 눈으로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었던 그런 스테이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고 또 흔하게 갈 수 없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미련이 항상 아쉬움이 남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스위스 하면은 제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스위스를 갔다 오면 너가 자연을 진짜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너무 자연밖에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진호님은 갔다 오시고 나서 나는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좀 생각하게 되셨나요? 그렇게 또 물어보신다면 저는 자연을 좋아하는 적당히 사람이다. 좋아하냐, 나 이걸 네. 만약 계속 봐야 된다?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러 다니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가끔씩 미세먼지도 좀 맡아주고 담배 냄새도 좀 나는 도시에 사는 것도 좋다. 뭔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좀 제가 의미 부여를 많이 했지만 사실 자연이 아름답다라는 걸 느끼려면 자연이 좋지 않은 곳에서 오히려. 좀 있어요. 이게 정말 아름답고 좋은 자연이구나라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가끔 힐링의 목적으로 보아주면 충분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태어나서 계속 사는 친구들은 진짜 모르겠네요. 다른 국가나, 물론 가보면 알겠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우면서도. 맞아, 좀 부럽긴 해요. 네. 사실 그렇게 뭔가 생각도 많아지고, 생각의 폭이 좀 넓어지는, 뭔가 여유롭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는 것 같아서,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게, 좀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부럽긴 합니다. 우리나라도 너무 자연 광경이 아름답지만, 스위스 같은 곳이 외국이기 때문에 그곳의 아름다움을 더 인상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휘기물? 회기물. 희귀한. 너무 재밌어요. 인생 깊게 봤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막 퍼펙트에서 끝나고 그냥. 알고 보니 퍼펙트였고, 퍼펙트 야구였고. 아니, 팩트 게임이었고. 네.